자, 우리 형님들, 반갑습니다. BJ 봉훈입니다. 우리 유튜브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저희 메인 전술 4.1 강의 뭐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PPT를 간단하게나마 준비를 해왔습니다. PPT를 간단하게나마 준비를 해왔어요. PPT를 간단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중앙 미드필더, 저는 좀 4.1을 어떻게 쓰냐면은 중앙 미드필더의 침투를 극대화한 공수 밸런스 최강의 전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수 밸런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4.1. 자, 중원 팀주식 4.1의 특징 첫 번째, 많은 미드필더 숫자를 두고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뭐 제거 게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점유율에서 좀 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점유율 거의 다 졌는데 요즘에는 좀 점유율에서 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 볼돌로 만나지 않는 이상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지는 게. 자, 두 번째, 중원 싸움에서 볼을 가져간 다음에 사이드로 벌려서 이렇게 공격을 전개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크로스나 이제 컷백 플레이 즐겨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아요. 예. 자,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의 공격 가담, 박스한 침투를 걸어 놓으면서 순간적인 박스한 수적 우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크로스나 컷백 플레이 상황에서 중앙 미드필더가 이제 박스 안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많은 공격수들이 박스 안에 있는 거죠. 박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무리하기가 용이합니다. 자, 네 번째, 지공을 할 때 양쪽 풀백의 오버래핑에 의해서 상대 풋백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 상대 풋백을 무력화시키는 거야. 왜냐면은 나는 이제 한 번에 한 7명이서 들어가 버리고 상대는 4명이서 이제 막아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든 거지, 막기가. 자, 다섯 번째로 우리 이제 중앙 미드필더들에게 많은 중거리 슛 찬스가 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굴리트, 네드베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양발잡이 선수잖아요. 둘 다 양발잡이 선수라서 좀 이제 중거리 슛으로 좀 이제 찬스를 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수비 상황에 폭백 수비진하고 5명의 미들진이 최소 무리뉴급 두 줄 버스를 형성시켜가지고 상대가 이제 지공을 펼칠 때 굉장히 수비하는데 유리하죠. 왜냐면은 이제 9명이서 이제 막아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공격수 1명만 나가 있고 9명이서 수비를 하기 때문에 거의 무리뉴급 두 줄 버스. 오케이. 무리뉴급 두 줄 버스예요.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형님들. 자, 4.1 기본 포메이션. 우리 기본 포메이션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1 딱 고르고 어디 부분만 건드리냐면은 지금 여기 이 손흥민하고 메시 자리 있죠. 여기를 얘네가 약간 귀만 걸치게. 귀만 걸치게. 여기도 이렇게 귀만 걸치게. 귀만 걸치게 진행을 합니다. 그 위치를 해놓습니다. 그냥 저만의 약간 징크스 그런 느낌이에요. 징크스 같은 데면 귀 걸어놓기. 생각을 해주세요, 형님들. 자, 무슨 느낌인지 아까 수비도 할 때도 이렇게 5명이서 이렇게 쫙 내려오는 거야. 쫙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9명이서 수비를 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포메이션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4.1 추천 선수 구성. 선수 추천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중미 침투, 이제 측면 플레이, 이제 탄탄한 수비, 이렇게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공수 밸런스에서 상당히 우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전술이에요. 자, 첫 번째로 공격수는 침투는 크게 바라시면 안 돼. 침투는 크게 바라시면 안 되고 골 결정력하고 연계를 우선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골 결정력하고 연계를 우선으로 생각해가지고 어차피 마무리 지어줄 수 있는 선수들은 많기 때문에 이제 중앙 미드필더나 이제 사이드에서 찔러주는 볼, 이제 크로스 해주는 볼, 그런 거를 받아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크레스포를 쓰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측면 미드필더로는 만능형 선수를 쓰시면 됩니다. 뭐 대표적인 이런 능력치로는 이제 스태미너, 이제 기술적인 능력치, 패스 능력치라든지 이런 스피드 이런 거 다 갖춘 선수들. 자, 예를 들면은 우리 흥민이, 손흥민 선수, 그리고 페리시치, 그리고 리오넬 메시, 호날두, 이렇게 스태미너, 뭐 기술, 스피드 다 우승한 선수들 이렇게 있죠. 이런 선수들이 좀, 나머지 애들은 하나가 꼭 부족한데 이 선수들은 좀 만능형이야. 자, 세 번째, 중앙 미드필더. 이 전술의 핵심이에요. 우리 4.1 제 방식의 4.1의 핵심인데 괴물들로 구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형님들이 쓰실 거면은 1카를 쓰더라도 좋은 선수들을 쓰셔야 돼. 1카를 쓰더라도 좋은 선수로 쓰셔야 돼. 뭐 예를 들면 이제 굴리트, 네드베드, 발락, 포그바 이런 애들 있습니다.
굴리트, 네드베드, 발락, 포그바. 또 이제 좀 가성비 생각하시면은 뭐 제임스 밀러, 오카 이런 애들도 괜찮고요. 목슬레인드, 체인벌린, 뭐 오카 이런 애들도 괜찮고. 좀 이제 만능형 진짜 괴물들로 구성하는 게 괜찮아. 공수 양면에서 다 활약할 수 있고 슈팅 좋고 패스 좋고. 제임스 밀러도 육각형이고 여자래 뭐 비달 이런 애도 괜찮겠죠. 비달 이런 애도 괜찮겠지. 자, 네 번째로 수비형 미드필더 티티 덕배 사카. 3번의 티티 덕배 사카는 조금 수비적으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형님이 조금 이제 수비에 좀 자신이 있다 싶으시면 써도 돼요. 티티 덕배 사카는 형님께서 이제 수비에 좀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농프티가 좋아요. 네. 네 번째 수비형 미드필더는 피지컬을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수비에서 이제 버텨줘야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뿌띠, 비에이라, 레이카르트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레이카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기술적인 그런 스탯에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뿌띠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모드리치 좋죠. 덕배는 2번 괜찮아. 덕배는 2번 괜찮아요. 근데 덕배를 2번 쓰시려면은 최소 4카, 5카를 써야 돼. 왜냐면 덕배가 빠른 선수가 아니잖아요. 덕배가 빠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고강화된 그런 TT 덕배를 쓰셔야 될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수비진은 그냥 우리 형님들 일반적인 수비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빠르고 수비 좋은 선수들 뭐 산두르, 저 같은 경우는 산두르, 뭐 말디니, 말디니하고 자 이제 반데이크 그리고 중앙 칸셀루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뿌띠가 15 유정훈보다 피지컬 좋나요? 4번에 농아미레스 금카. 그러면 커버되죠. 저도 하미레스 썼었어요. 하미레스 썼는데 이제 급여가 남고 돈이 생기다 보니까 뿌띠로 갈아탄 겁니다. 윙에 네이마르 좋죠. 네이마르 좋습니다. 네이마르도 쓰려다가 말았어. 네이마르는 조금 스태미너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하나하나 뽑아 먹으려면 네이마르도 좋아요. 네. 저도 네이마르하고 메시하고 고민했었습니다. 자, 저의 414 개인 전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스트라이커는 뒤에서 침투, 수비라인 압박. 그래서 침투를 많이 활용을 안다 그랬는데 그래도 형님들 한 번의 기회가 오게끔 만들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침투와 수비라인 압박을 걸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양쪽 윙에 있는 선수들한테는 농네이마르, 나는 네이마르, 농네이마르 사카, 티티네이마르 3카, 나는 티티네이마르. 자, 양쪽 윙에는 뒤에서 침투, 항상 수비 지원, 측면에 대기 이렇게 해두면은 우리 형님들 수비도 잘 내려와서 해주고 공격적인 모습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모습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사일사일이 어려워요. 근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자,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하죠. 이 전술의 핵심 중앙 미드필더. 공격 가담에 박스한 침투 걸어놓으세요. 공격 가담에 박스한 침투. 공격 참여도가 2만 돼도 형님들 다 올라가거든요. 3을 걸어놓은 이유는 수비 때 빡 내려와서 이렇게 지역 수비를 하게끔 이렇게 가둬놓은 거예요. 공격 가담 박스한 침투 이렇게 걸어놓으면 순간적으로 공미보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3명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림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놓으세요. 저 따라하시려면은. 자, 그리고 네 번째 수비형 미드필더 후방대기 및 참여도 1-3 걸어두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우리 형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근데 이렇게 걸어놔도 공격을 올라가는 거는 똑같아요. 공격은 똑같이 올라갑니다. 자, 다섯 번째 일반적으로 그냥 1-3 참여도만 걸어두세요. 1-3 참여도만 걸어두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봉훈식 4-1-4-1 팀전술. 자, 중간 이상의 전개 수치. 네, 뭐 해골물이라도 그래도 해놓는 게 좋지. 중간 이상의 전개 수치. 공격 진영까지는 느리지 않은 속도로 전개를 하는 게 좋아요. 거기까지 가서 우선 가서 내가 이제 공간을 이제 차지하고 땅 따먹기 식으로 이제 공간을 따먹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격 진영까지는 우선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빠르게 올라가시는 게 좋아요. 자, 두 번째로는 중앙과 사이드의 조화로운 패스. 캠 좀 줄여달라고. 오케이, 이거는 내가 치울게. 중앙과 사이드 조화로운 패스. 자, 이제 상대 진영 3분의 1이라는 거는 여기야. 여기 파트야. 여기 파트. 여기 파트. 여기 파트에서는 이제 느리게 전개하라는 얘기야. 느리게 전개. 느리게 전개하다가 이제 반대쪽이 공간이 나버리면 바로 찌를 수 있게 그래도 공격에 한 40 정도 패스 수치를 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간적으로 반대로 벌릴 수 있게끔. 자, 세 번째 얍삽하지만 최고의 수비방법. 이거는 좀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이제 피파를 좀 망치는 지름길이긴 한데 형님들이 이기고 싶으시면은 요즘 수비 AI가 엄청 좋죠. 수비 AI가 좋기 때문에 상대가 공격을 할 때 압박을 하기보다는 이제 지역 수비, 이제 자리를 지켜주고 순간적인 압박 한 번씩만 넣어주는 그런 걸로 이제 두 줄 버스를 구축하시면 돼요. 네. 총 9명이서 수비를 하게끔 유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순간적인 템포 조절로 찬스 상성. 자, 4일4일은 좀 목이 좀 안 좋네요, 형님들. 4일4일은 느린 듯 느리지 않은 듯 순간적인 패스 하나하나가 우리 공격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느리게 가다가도 찬스가 나지만 느리게 가다가도 빠르게 가다가도 느리게 가면은 상대가 이제 혼란에 빠질 수가 있거든. 그 점을 이용해 가지고 좀 상대를 좀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게 좋아요. 패스 위주의 전술이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4일4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자, 저 추천 없어지면 할게. 자, 첫 번째, 패스기를 보는 연습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패스기를 보는 연습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중원에서 그래도 상대보다 수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패스기를 잘 보게 되면 기회는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기회는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유형의 루트가 있고 슛을 때릴 수 있는 루트가 있고 다양하죠. 뭐 컷백, 크로스, 뭐 침투 플레이 다 되니까. 자, 두 번째로는 중앙 미드필더를 양발로 놓을 때 중거리 슛 기회, 패스를 뿌리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양발이기 때문에 내가 이 양발 가지고 여기로 주든 다 유리하단 말이야. 네. 좀 이따가 이거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유튜브에 올라갈 거라서 뒤로 가면 안 돼. 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선의 조합으로 굴리트랑 네드베드를 쓰고 있습니다. 둘 다 이제 공수 양면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선수고 골 결정력, 슛 파워, 중거리 슛, 롱 패스, 짧은 패스 다 돼. 이 친구들 만능인 선수들을 저는 넣어놨어요. 공격, 수비 다 잘 되는 선수들로. 자, 중거리 슛 기회도 형님들 얘네 둘 다 제트리 잘 때리거든. 제트리 잘 때리는 선수들이니까 믿고 쓰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선수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수비. 4일4일의 수비에 있어서 압박하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비에서. 자, 압박하는 순서는 1번 우리 중앙 미드필더하고 수비형 미드필더 이 셋으로 압박을 합니다. 처음엔 압박을 해요. 이렇게 압박을 하고 그 두 선수들로 막기가 힘들 때 사이드로 벌렸을 때는 좀 힘들지만은 날개에 있는 미드필더로 압박을 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은 우리 측면 수비수들로 압박을 하세요. 센터백은 최대한 안 건드리시는 게 좋아. 왜냐면 걔네들이 이제 중앙을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자, 측면 수비수로 압박을 하세요. 그런데도 뚫렸다. 그러면 뭐 최후방 센터백 커서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자, 우리 순간적으로 슈팅 기회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순간적으로 슈팅 기회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자, 이제 드리븐 슛을 많이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상대방이 침투할 때, 그러니까 급할 때는 건드리는 게 좋은데 내가 좀 이제 다른 애들로 막을 수 있겠다 싶으면은 센터백은 가만히 놔두고 다른 애들로 따라가는 게 좋죠. 자, 드리븐 슛을 많이 연습하세요. 요즘에 뭐 드리븐 슛이 다시 이제 돌아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많이 연습하시면은 연습한 대로만 때리면 최소 골대 쪽으로는 갑니다. 그러면 이제 뭐 세컨볼 찬스도 나오고 코너킥 찬스도 나오고 다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가지 경우는 좀 숙지를 해두세요. 숙지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4일4일의 보편적인 단점들 설명해드릴게요. 장점만 설명드리면은 너무 찬양 같기 때문에 단점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공격 전개 속도가 다른 포메이션들보다는 조금 느려요. 예, 조금 느립니다. 개인적인 능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좀 역습, 이게 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볼을 소유하고 패스하는 그런 스타일의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개인적인 능력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할 때, 나는 좀 답답한 공격을 싫어할 때 이런 거는 역습 포메이션을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죄송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원톱의 고립 상황이 자주 나온다. 자, 원톱. 자, 지공을 하게 되면은 우리 공격수 원톱입니다. 가뜩이나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 수비진 안에 내 거 원톱이 갇혀버리는 상황이 나와요. 원톱의 고립 상황이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 4일4일 전술의 중앙 미드필더 공격 가담과 박스 안으로 침투를 걸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약점을 그나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무르는 수비를 연습해야 돼요. 빠른 템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그분들은 그냥 수비가 있으면 그냥 갖다 박아. 그냥 갖다 박아요. 근데 이거를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한테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좀 탈모가 유력해요. 탈모가 생길 수 있어. 머리숱 많으면 괜찮아요. 머리숱 많으면 괜찮습니다. 저도 원래 좀 힘들어서 탈모가 좀 생겼는데 지금은 좀 적응해가지고 탈모는 지금 멈췄어요. 탈모는 멈췄습니다. 적응하게 되면은 탈모 안 생깁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정도는 긴장 단단히 하셔야 돼 형님들. 그래도 나는 좀 예전보다 나아졌지. 저도 좀 많이 좋아진 거. 예전에는 형님들 저는 그냥 진짜로 그냥 센터백이고 멋이고 그냥 갖다 박았어. 갖다 박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얌전해진 거예요. 얌전해진 거예요. 형님들도 조금 이제 내가 꽁을 못 가져셔서 답답하시겠지만 그거는 이제 조금 한 번씩 참아주셔야 돼. 이걸 쓰려면은 한 번씩 참아주셔야 돼. 자, 네 번째, 기본적으로 원볼란치 수비이기 때문에 공격 진행하다가 높은 위치에서 끊기면은 상대방의 거센 압박으로 인해서 이제 실점의 위기가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1-4-1 자체 전술은 지공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 뭐 마무리를 하고 내려오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든 마무리를 해서 내려오시고 다시 물으면서 두 줄 버스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기본적으로 양심을 포기한 플레이를 해야 돼요.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느리고 천천히 가고 상대방도 답답하지만 나도 답답하거든.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야 좀 효율이 나오는 전술이기 때문에 점유율을 하다 보면은 이제 상대한테 친추가 오고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점유를 하다 보면 상대한테 친추가 오고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거는 양심을 포기한 플레이를 해야 돼. 그래야 이 4-1-4-1에서 형님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오케이? 더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보온식 4-1-4-1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는 기존의 4-1-4-1은 원톱의 고립으로 인해 답답하다. 저는 이런 경우를 중앙 미드필더 침투로 그나마 박스 안에서 공격 진영에서 수월하게 슈팅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앙 미드필더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공수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아요. 뭐 4-2-2 같은 경우라던가 뭐 4-4-2, 뭐 4-1-2-3 이런 거는 수비가 힘들어 솔직히. 왜냐면은 수비를 기본적으로 6명으로만 해야 된다는 뭐 4-1-1-4 이런 것도 공수 밸런스가 안 맞죠. 대신 그 건술들은 속공이 되는데 공수 밸런스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려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4-1-4-1은 공수 밸런스 부분에서는 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 밸런스에는 최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기기 위한 전술이라고 생각이 들어. 이길 수 있는 전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세 번째, 크로스, 지공, 패스 플레이, 뭐 컵백 모든 플레이 다 즐겨 하시는 분들 진짜 다 돼요. 크로스 돼, 침투 돼, 다 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진짜 밸런스가 좋은 전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격적인 부분에서 루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강의 전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상대의 지공이 막기 힘드신 분들. 자, 지역 수비로 두 줄 버스를 세워버리기 때문에 지공에는 오히려 투볼란치보다 수비가 유리합니다. 투볼란치의 경우는 4-2-3-1인데 수비를 4명, 투볼란치 그리고 윙 내려왔을 때 총 8명이거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4명, 원볼란치, 투종미 다 내려오죠. 거기다가 윙까지 수비 가담 걸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총 9명이서 수비를 하는 거야. 오케이? 9명이서 이렇게 가둬버리는 거예요. 상대를 못 들어오게. 자,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드렸어요.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드렸고 우리 형님들이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괜찮겠다 싶으시면은 조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전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술 소개를 끝내고 자, 아프리카TV BJ봉은 즐겨찾기 방송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유튜브 BJ봉은도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 이거 영상 편집해가지고 제가 이 강의 영상 편집해서 올리고 또 플레이하는 영상 찍어가지고 오늘 업로드 하겠습니다. 우리 형님들 유튜브 구독하시면은 놓친 부분도 다시 볼 수가 있어. 한 번씩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은 내가 게임을 할 거잖아 지금. 영상은 내가 지금 게임을 할 거잖아. 자, 오늘 방송 끝나고 편집해서 밤에 올리겠습니다. 올릴게요. 자,